네, 안녕하세요. 네, 홍대부고 국어 맡고 있는 이지윤입니다. 네. 이번에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저희 자녀분들, 아들들 이제 시험 잘 봤을까요? 아니요. 그쵸. 이번엔 좀 어려웠죠. 혹시 지금 저희 반에 있는 친구 어머니, 재민이. 그래서, 준영이 어머니시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고 왜 아이들이 못 봤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안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강사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국어과 이지윤이고요. 지금 성북메가에서 성북메가에서는 홍대부고 3년째 가르치고 있고 토탈 다 같이 하면 한 4년 반에서 5년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첫 시험 보셨는데 수능식 문제랑 내신식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여기부터 설명 먼저 드리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용어, 답의 근거를 찾는 방식, 작품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의 출제 여부에 따라서 수능식 문제와 내신식 문제가 달라집니다. 일단 수능식 문제라는 것은요, 용어 같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용어, 객관적인 용어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풀이한 말, 그 다음에 그 용어로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아니면 그 표현법을 찾을 수 있도록 선지가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1번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훈련법이 또 따로 필요하더라. 사실은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두는 것을 자세히 적어두고 그 다음에 설명은 뒤쪽으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홍대부고가 그동안 내신식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1학년은.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죠. 그래서 내신식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용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수능에 나오는 용어들이 아닌 내신에 나오는 용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용어, 그 다음에 프린트에 그대로 나와 있는 용어를 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고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더라. 이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원래는. 답의 근거라는 측면에서는요, 전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많이 써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능과 내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입니다. 수능은 사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의 근거를 제시한 지문, 보기 같은 그런 객관적인 곳에서 찾아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맞는지 틀린지 구분을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홍대부고 1학년 시험은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을 이해를 잘 하고 있냐, 이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연계나 외부 지문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수능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왜냐면 객관적인 답을 또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지문을 많이 갖고 오십니다, 원래는. 근데 이번에 상상도 못하게도 외부 지문이 엄청 출제가 많이 됐었죠. 그 다음에 작품 연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내신에서는 작품 연계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배운 작품들, 그거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연계를 시킨 다음에 너 공통점 차이점 한번 말해봐. 맞출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를 뜻합니다. 이번에 홍대부고가 여기가 되게 강했어요. 작품을 연계도 많이 했고 외부 지문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되게 수능식으로 그 문제들 안에서는 찾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신식 문제는 사실 거의 드릴 말씀이 없어요. 거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작품 연계도 우리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 경향,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수능형 문제 출제가 되게 높아졌어요. 제가 5년 가르치면서 이번에도 아이들한테 5개년을 다 줬어요. 해당하는 범위를. 5개년치를 다 줬는데
거기에서 안 나온 문제가 훨씬 많더라. 원래 5년치 보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문제의 스타일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변했다. 사실 그 이유에는 원래는 이제 홍대국어가 1학년에 국어 선생님이 4분이 들어가시는데 이제 한 분은 계속 계시던 분이고 나머지 3분이 지금 2학년이랑 병행을 하세요. 그래서 약간 문제 스타일이 2학년 문제 스타일처럼 조금 나왔다. 그래서 살짝 수능식이 좀 곁들여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홍대국어 인원수가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적기 때문에 좀 1학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채우라는 의미에서 조금 쉽게 출제를 하셨는데 워낙 또 적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별력 있게 이번에는 출제를 하신 것 같고 아마 1년 동안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홍대국어의 항상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쉽게 내다 보니까 이 조그만 애들 갖고 변별력을 주기가 어렵다. 이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 이제 4명은 1등급, 11등까지 2등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아마 이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출을 반영한 내신형 문제가 좀 출제가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거의 1번이랑 유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기출 반영이 되게 잘 됐어요. 뭐 이번엔 안 된 건 아닙니다. 뭐 이옥설 같은 경우에서는 한 2문제 정도 거의 기출과 유사한 보기가 출제가 되었고 근데 옛날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너무 적게 나왔다. 내신형 문제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 너무 힘들어했죠. 서술형, 선원수령. 근데 사실 그쵸, 논술이에요. 논술. 이게 간단히 서술형이면 한 문장 정도 적고 마는 건데 5개의 조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 개념을 중시한다. 이거는 홍대국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보다도 외부 지문을 출제를 그동안 많이 안 했던 이유도 가장 기초적인 거, 갈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는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냈었는데 이번에는 외부 지문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배운 기초 개념을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니? 여기서 봄봄 갈래 배웠지? 자, 이거 갈래 뭐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심화돼서 들어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옆에 보시면 이게 왕방현 이제 천만리 먼 남은 길인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하신 부분에서 나왔어요. 아예. 네, 거의 생짜 처음 나왔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3편, 사실 2편 나온다고 하셨고 저희는 거기랑 관련된 거 3편에서 4편을 다시 준비를 했는데 이건 아예 범위 안에 없었던 시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일단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잘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 보는 친구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요. 네, 원래 홍대국어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 네. 모의고사 잘 보는 친구들도 사실은 많이 없는데 모의고사를 잘 본 것과 내신은 정말 다른 영역의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결이 같아졌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좀 수능식으로 내겠구나.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을 같이 가서 최저를 조금 높게 맞출 수 있는 애들한테 조금 더 메리트를 주겠다. 라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이들이 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지문과 작품의 연계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거의 다 윗글과 보기 아니면 가와다 이렇게 엮여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반영한 내신형 문제가 되게 적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내용 이해에 충실한 문제가 나왔어요. 잘 이해했니? 내가 말한 거 수업 시간에 잘 들었니?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는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수업을 잘 들었니가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국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까다로운 선원수령 이게 지금 태연이라고 이제 태연이 원이시죠? 네, 그래서 태연이 이제 시험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5개예요, 조건이. 그렇죠?
일단 남자애들한테 너무 쥐약이죠. 너무 힘들어하죠. 이 부분을.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상황을 근거로 들어 쓸 것, 니은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을 기억을 활용하여 쓸 것. 그러니까 작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거긴 더 심했어요. 그 부분은 더 심했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적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감점이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점 자체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3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2문제로 줄었죠. 그래서 각 문제당 10점씩 배정이 되었고요. 작품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과 관련 지어서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것을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그냥 깔짝깔짝 주제 이거야 저거야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이해가 필요하더라.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외워요, 참고서를.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그래서 이 작품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주제의식이 여기구나, 좀 결합돼서 복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개념을 중시하는 문제는요 항상 마찬가지인데 이번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이거 틀린 친구 아마 많았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인물의 방백을 통해 그 다음에 행동과 대사로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늘상 이거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대부고가 특이하게 1학년 때는 수능형 문제를 거의 안 냈었어요. 근데도 표현상의 특징은 항상 수능식으로 내더라. 그러니까 수능식이란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얘네 간접 제시 많이 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서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더라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사실은 갈래에 대한 이해와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신 시작할 때 제가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이제 조금 제본을 해서 따로 개념어 사전을 주기는 하는데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어머니 아시죠? 그거 드립다 외우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닌데. 그래서 보통 이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보통 방학 때 많이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표현상의 특징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길죠. 원래 안 그랬어요. 이렇게 길게 나오면 앞에 뒤에를 끊어서 앞에는 무엇이 나오고 표현이 나오고 뒤에 효과라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위치를 딱딱 빠르게 짚을 수 있어야 되더라. 그리고 저는 이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근데 아이들이 좀 힘들어요. 아직도 감으로 되게 풀고 싶어 해요. 편하니까. 근데 얘를 정확히 나눠서 달리면 여기서 나누고 지속시키는 인물의 그럼 희극적 행동 찾아야 되는구나. 찾는 방법, 루틴을 배워야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감상 문제나 선원 수령한테 이제 투자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푸는 법에 대한 훈련이 되게 필요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상 유형입니다. 이게 되게 이번에 좀 저는 논란 파트였어요. 감상 유형이 제일 많이 달라졌는데 감상 유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내용 이해에 대한 감상이었다면 지금은 외부 지문이랑 연계해서 감상을 하게 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학교에서 얘기해 준 것 이상의 높은 사고를 좀 필요로 하는 깊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 감상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 시어 하나하나를 잡고 그래서 얘가 이러한 기능을 해서 이러한 감상을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가보지 않았거든요. 이게 완전 모의고사 스타일인데 시어 하나하나를 잡고 여기 이 아이들이 이 시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해서 어떠한 감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훈련을 해야 돼요. 특히 이과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건 이래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남자애들 되게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좀 체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어디부터 봐야 돼? 딱딱 찝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 알잖아 이렇게 하면 못해요 애들 남자애들이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기 보고 이걸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거부터 없애야 되고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려주는 게 되게 필요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선운수령, 이게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친구 여기까지 썼어요. 바닥까지, 시험지 바닥까지.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이거 태연이가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길게 썼잖아요. 옮겨 적을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쵸? 그래서 옮겨 적을 시간도 없는데 조금 완벽주의인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아직 처음 해봐서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길게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조금 급하니까 나중에 또 날려 적기도 하고 마킹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사실 일단은 이 친구를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앞에서 아, 우리 학교 선운수령 어려워, 힘들어, 많이 써야 돼. 그러면 앞에서 시간을 아낄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시험 운영법도 조금은 배워야겠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사실은 요약을 해놨어야 돼요. 이게 서머리라고 하죠, 저희가. 여기에다가 쓸 거를 그냥 차근차근 적어 놓은 다음에 엮는 거는 답안지 가서 엮어도 돼요. 왜냐면 찍찍 긋고 다시 써도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좀 요령을 배우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대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많이 써봐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용 교과서가 아니라 지도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논술형 문제가 조건 어떤 거 지켜서 써야 될지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조금 연습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또 홍대부고 친구들 또 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어머님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귀찮아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잘 안 따라와요. 그래도 꾸준히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아이들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조금 더 빡세게 여기를 좀 다뤄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필요성을 느꼈는지 다들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대비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 아이들 프린트 다 걷어요, 어머니들. 홍대부고가 교원 교체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인 학교여서 매년 봐야 돼요. 그 세부적인 선지나 세부적인 디테일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이제 자체 교재 워크북 만들어서 매년 갱신합니다. 항상 5년치 모아서 이 학교에서 이런 거 내더라, 이런 거 내더라, 이렇게 모아서 다시 갱신을 하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아이들이 자기 몇 점 맞았다고 집에 가서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죠. 어려웠어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근데 거의 다들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잘 본 친구들은 잘 보고 못 본 친구들은 못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직전 보강 자료는 이렇게 기출, 2022년도 기출 유사 해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 한 번씩 연습시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이들 지금 시험지 다 걷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어머님들께 이제 전화 가거나 아니면 이제 표로 만들어 드릴 텐데, 혹시 오늘 또 끝나고 제가 남아 있을 거니까 오늘 학원에서 따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 불러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시험이 마음 같지 않아서 어머님들 좀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보는 시험이고 아직까지는 공부하는 법이 이 수능식으로 어떻게 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하는 것에 숙달이 되지 않아서 좀 그런 결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애들 혼내고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